안녕하세요. 권중TV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2월 1일 저녁입니다. 12월 1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화요일인데요. 11월 첫날. 이제 11월 달이 가면 이제 칼렌다 달력에 12월 달 하나 남죠. 올해는 참 이렇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태원의 그 참사가 이태원의 그 사고가 아주 지금도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합니다. 근데 이 이태원은 이번 사고가 이렇게 나서 슬픈 지역, 슬픔을 안겨준 지역인데요. 역사적으로 이태원이라는 데는 참 좀 슬픈 역사가 많은 데가요. 역사적으로 또 이름도 많이 바뀌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녁의 방송은 그 이태원의 그 슬픈 역사를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태원은 한자로 배이자, 그 리에다 나무이타 나무변, 그다음에 클테. 그래서 배나무가 이제 큰 배나무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저 이태원이라고 이렇게 지금은 씁니다. 한자로요. 옛날엔 또 달랐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문제를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태원의 이름은 한자만 3번 변했습니다. 3번 바뀌었습니다. 이태원이. 조선 초에는 오얏나무 이자, 그래서 이자, 나무부부의 아들 자서해가지고 이태원이라고 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밭전자에다 밑에 공변, 공공해가지고 이 다른 이자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그 태태, 그 사람이 태어나면 태 있잖아요. 그 월변에다 이렇게 시 쓴 거. 그래서 이태원. 그 당신 그 옛날에 저기 임진왜란 이후에 그 일본 시대가 있을 때, 그 지날 적에 그때는 이태원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태원이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효종 임금, 효종 이후에는 이름을 또 바꿨어요. 그러니까 배리, 그 리에다가 나무 못변, 배리, 그다음에 클태원. 그래가지고 이태원으로 한자의 의미를 이름을 바꿨습니다. 원래 이태원은 서울을 벗어나 처음 만나는 원이었습니다. 지역에. 그러니까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여기를 벗어서 나서 이제 원, 그지를 가까이 있는 데가 원이죠. 거기가 원이 이제 고을원 맨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태원입니다. 서쪽으로는 홍제원, 여러분들 홍제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태원, 홍제원, 동쪽에는 보제원, 그리고 남쪽에는 이태원, 또 인덕원은 서울 그 부근에 중요한 위치에 있죠. 인덕원. 저기 저 인덕원이 있잖아요. 저기 저 청량리 가는 쪽으로. 그래서 홍제원, 보제원, 이태원, 인덕원 이렇게 서울 부분적으로 이렇게 원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고을원이라고 해요. 원을. 이태원은 지금 용산고등학교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태원의 역사를 살피다 보면 슬픈 이 땅의 역사가 떠오릅니다. 슬픈 역사하면 역시나 조선시대의 양대 칠푼이 못난이 임금들 선조와 인조가 등장합니다. 아시다시피 임진왜란 때 고니시 유키나카 소서행정과 가또 기요마사 가등청정, 소서행정하고 가등청정이 둘이 라이벌식으로 그 장군이었잖아요. 일본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쳐들어갈 적에
그 소소행장하고 가등청장이 서로 경쟁적으로 이좀그 한양을 침범하죠. 가또 기요마사 부대는 남대문으로 이제 들어왔고 육근화가 부대는 동대문으로 집성합니다. 종쪽으로 이렇게 올라왔죠. 그래서 서로 일본의 두 장군이 아주 경쟁적으로 한국을 쳐들어와 가지고 서울에 입성합니다. 그 결과 이들이 처음 통과한 문이라는 상징성을 바탕으로 조선 총독부는 남대문과 동대문을 조선 고적, 조선의 제일 고적 명제로 1호, 2호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고적 1호, 2호 남대문, 동대문을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조선 총독부 때, 일본 시대 때. 결국 이 문들은 오늘날 대한민국 국보 1호 남대문, 보물 1호가 되었습니다. 국보 1호와 보물 1호가 되었습니다. 남대문 이런 그렇게 슬픈 역사가 있어도 이게 지난번에 불타가지고 남대문을 다시 신축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지금 신축했는데 그래도 국보 1호라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아직도 정하고 있습니다. 한양에 들어온 그 당시 일제 때 가등청정은 이태원에 주둔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강변에 있는 그 이태원에 이제 가등청장이 군부대가 거기 이제 주둔하고 있습니다. 주둔 중에 가등청장과 그 부대원들은 여자들을 겁탈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피난을 가버린 상황이라 그 대상은 피난을 가지 못한 여자들과 이태원 황학골에 있는 운정사의 비구니들이 주 대상이었습니다. 운정사에 있는 그 여성들 그리고 피난 못 간 여자들을 갖다 겁탈을 합니다. 일본 그 가등청장들의 군대와 부대들이요. 천주교 신자이자 반전론자인 상인 출신 소소행장과 불교 신자이자 주전론자인 장수 출신의 가등청정은 일본에서부터 라이벌이었습니다. 일본에서부터 라이벌이었고 장군이 서로 잘났다고 우열을 나눴잖아요. 한국에 와서도 둘이 경쟁적으로 한양을 누가 먼저 쳐들어가나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소소행정호 가등청정호고요. 오히려 불교 신자인 가등청정은 여성들을 겁탈하고 운정사까지 불살라버립니다. 가등청정 이놈은 불국사도 불질러버린 놈입니다. 문제는 이 비구니들과 여인들이 임신을 하여 아이를 낳게 됩니다. 옛날에는 그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그 아이를 절제하는 낙태시키는 그런 기술이 없었잖아요. 뭐 옛날에는 그냥 뭐 남의 시라도 받으면 그냥 그대로 임신해서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겁탈했는데 거기서 애가 배가지고 아이들을 낳게 됩니다. 그때 운정사 거기 황학골에 있던 운정사 절이 사라진 상태에서 비구니들이 아이들과 외놈에게 겁탈당한 부녀자들이 애를 낳고 길을 보육원에 지어 정착해 했는데 당시 외병들의 피가 많이 섞인 곳이라 하여 이태원 그때 이제 이름을 이태원이라고 지입니다. 다른 민족의 태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라고 해서 이름을 옛날에는 오얏나무 이씨 오얏나무 이태원을 불렀었는데 처음에는 이 외정시대 때 이게 이제 애를 많이 낳을 때 우선 딴 애들 낳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 밭전자에다 그 밑에 공변 공에다 밭전자에다 공면은 이 다른 이자 다른 이 클테 원몰 그래가지고 다른 민족의 애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태원으로 그 태자는 월변에다가 시 그래가지고 태태 그러니까 다른
태가 있는 원이다. 그래서 이태원이라고 씁니다. 이태원의 이름이 이제 두 번째 바뀐 거죠. 이게. 그 후 임진이 외란이 끝나자 일본에 잡혀갔던 돌아온 여자들과 외란 중에 성폭행을 당한 여성과 그들이 낳은 아이들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합니다. 선조는 이에 이들과 그 자식들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한 포로나 귀화한 일본인들을 한 곳에 몰아서 일종의 이방인 공동체 지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곳이 이태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거를 이제 선조가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여기에 칠푼이 이호인 인조까지 가세하게 됩니다. 인조도 몰랐죠. 병자호란에 끌려갔던 여인과 그 자식들까지 상당수가 결국은 이곳으로 흘러옵니다. 이후 북부를 준비하던 효종은 지명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곳을 배나무가 많은 곳이라는 이름의 배의 이자 이태원으로 고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고치게 됩니다. 이제 배나무가 있는 그 이태원 큰 클테에다가 그 전에는 다른 그 이자에다가 태태 다른 태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태원이라고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태원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오랜 기간 이방인의 땅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조선시대부터 용산 일대는 군사 관련 시설이 많았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 군용지로 이용되면서 조선 주둔 일본군 사령부가 이곳에 머문 이후 이태원은 군사적 지역으로서 본격적인 정체성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이모군란을 진압하러 조선에 온 청나라 부대는 1882년부터 1984년 이태원에 주둔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나간 다음에 이제 청나라가 거기 들어왔다 또 이태원에 있습니다. 참나. 이후 일본군 조선사령부가 1910년부터 1945년에 주둔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이후에 청나라가 물러가고 또 일본군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조선사령부 일본 조선사령부가 거기에 가서 주둔합니다. 이때부터 근대식 마을이 본격적으로 형성됩니다. 광복 이후엔 미군이 이곳을 차지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태원 상권은 사실상 미군이 주도했습니다. 사실상 이태원은 좁습니다. 아주 지역이 1957년 미군의 외박과 외출이 허용되면서 기지총까지 생겨났습니다. 1970년대 미군 기지에서 나온 물품들로 상권이 형성된 이태원은 이후 미군을 위한 유행가로 거듭나 기지촌과 미국식 클럽이 우죽순 들어섰습니다. 한편으로 정부는 이태원 미군기지 중심으로 서빙고동, 한남동, 동부이천동 일대의 외국인 전용주택과 아파트는 물론 고급 외국인 주택단지까지 건설합니다. 그 한강변 쪽으로 나오면 동부이천동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태원에서 남쪽으로 좀 내려가면 한남동이 있고, 그리고 동부이천동이 있고, 그 용산 그 비행장 있는데 주변에 거기가 이제 그 동부이천동 있잖아요. 그 후 1960년대 이후 한국에 들어온 각국의 대사관이 이태원 지역에 대거 입주했고 그 영향으로 197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고급 주택단지도 조성했습니다. 이태원은 1990년대 이후 아프리카인의 유입이 늘면서 현재는 판잣집과 대저택이 공존하는 독특한 경관을 연출합니다. 기지촌 단속으로 퇴폐업소가 사라지면서 경리단길과 더불어 한국 속의 외국으로 변화하는 이태원. 이방인의 느낌이 드는 도심지 이태원. 그 바탕에는
아픈 슬픈 역사가 있는 곳이 이태원입니다. 지금 옛날에 있던 데가 좀 이제 좀 발전돼 가지고요. 여러분들 여기가 이태원의 경리단길입니다. 이쪽에가.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상대로 해가지고 뭐 장사하는 데가 있고 뭐하고 합니다. 이번에 여기가 이제 그쪽에가 여기가 사고 나는 곳은 아니고요. 여기는 좀 더 저기 이태원역이 있는데 그 일본 출구 있는 쪽으로 가야 되고 여기가 주로 이제 이태원에서 좀 이렇게 번화하다는 경리단길이라고 이렇게 이제 합니다, 여러분들. 전에는 이제 양색시들이 있던 양색시촌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 그게 없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 한강변으로 이제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외국인 대사관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외국인들이 좀 많이 끌고 그러죠. 그리고 여기 이태원에 뭐 고층 빌딩이고 뭐 이렇게 그런 데는 아니고요. 여기서 좀 더 가서 남산 쪽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그 아파트 단지들이 있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한남동 쪽 간다든지 아니면 용선 쪽으로 나간다든가 그러면 이제 아파트촌이 많고 그러는데 제가 그 전에 젊었을 때 현대 갔을 때 이쪽에 외국인들 저기 저 대사관이라든가 뭐 이런 거 짓냐고 또 하남대교 공사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쪽 길을 많이 다녔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서쪽으로는 그 대통령실 국방부가 있고 삼각지가 있고요. 그 용산 거기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북쪽으로는 남산 쪽으로 있어가지고 해방촌 있고 남산으로 올라가는 쪽이 있고요. 여기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여기서 저기 동쪽으로 내려가면 한남대교가 입구가 있죠. 당국대교 있는 쪽에 그쪽에 있고 여기서 남쪽으로는 여기서 앞으로 조금만 더 가면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한강입니다. 이 한강이 쫙 흐르죠. 저 잠실 쪽 한남동 쪽에서 이 노량진 쪽으로 해서 저 양평동 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한강이 흐릅니다. 이게 이쪽에 이제 아까 이렇게 쭉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만 이태원은 참 슬픈 역사를 갖고 있는 지역이 이태원입니다. 외국인들이 좀 많이 거기서 대사관도 있고 살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이쪽으로 많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외국인들 풍속을 좀 본다든가 외국인들을 많이 접한다든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난 한국인들이 이 이태원에 모이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명당 같은 데 좋지 않습니까? 명동이라든지 뭐 광화문이라든지 뭐 종로통이라든가 뭐 청계천 같은데 뭐 이런 데 좋잖아요. 근데 왜 이리로 모여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좁은 데 그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대형 사고 나가지고 이태원의 슬픈 역사를 또 한 번 더 여기다가 풀어서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에 옛날에 오죽하면 글쎄 일본 애들이 이제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겁탈하고 여성들을 갖다가 그냥 강간하고 겁탈하고 막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제 그래서 여기를 외국인들이 산다 그래가지고 다른 다른 그다음에 인태 태태다 가지고 다른 태가 있는 곳이 있다 가지고 이태원이야. 그러니 얼마나 참 이게 불명예스러운 데가 여기입니까? 근데 이번에 그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태원에서 또다시 아주 한국민의 대형 참사가 일어나서 또 슬픈 역사를 더하게 되어가지고 아주 정말 쓸쓸한 마음입니다. 쓸쓸한 마음에 아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젊은이들이 이렇게 사고 날지도 모르고 모여들었고 그렇게 많이 밀집됐는데도 피하려고 하지도 않았으니 이게 얼마나 참 참담하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게. 그래서 오늘 저녁에 방송은
이태원의 슬픈 역사에 대해서 다시 돌이켜보면서 짚어보면서 이번에 또 더 슬픈 일을 또 하나 더 추가하게 됐다 하는 말씀으로 드리고자 했습니다. 오늘 저녁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 또 힘찬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